자,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하고 있으면 이제 든든합니다. 이게 나이대가 이제 같다 보니까 공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대화도 비슷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또 고정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던 이슈,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우리 신주인 변호사님부터. 오늘 질문에도 있는데 네. 영수회담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수회담 그 모습을 보면은 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A4 10장에 달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날카로운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독재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까 두려워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또 가족에 대한 의혹들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표정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잡은 방송도 있고 그냥 대충 안 잡은 방송도 있는데, 보면은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거리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거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독재라든지 가족 의혹 해소하라 라든지 특검 그동안 거부권 행사한 거 유감 표명하라 라는 말인데, 그것을 과연 듣고 끄덕끄덕한 것인지, 아니면은 글쎄요, 그 상황에서 잠시 이제 유체 이탈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끄덕끄덕 하는 모습은 본인이 이제 카메라가 있을 당시에 카메라에서는 그동안의 불통의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어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선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그 불통의 이미지를 벗자라는 강한 주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미 안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회담에서 끄덕끄덕거리는 모습, 저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이 얘기해도 좋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영수회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무렵에 이제 경제지들에서 뉴스가 어떻게 쏟아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를 이제 펴놓고 있는데, 민간이 이끈 1분기 1.3% 깜짝 성장. 성장률 눈높이 높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GDP가 엄청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뉴스가 확 쏟아져서 나왔어요. 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3일 후에, 3, 4일 후에 이제 다시 경제지에서 단독 멕시코에도 밀렸다. 그렇죠. 인니에도 역전. 순위 떨어졌다. IMF 정부.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런 식으로 하면 2029년에 인도네시아한테도 역전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상황이 엉망이라는 그런 IMF나 외국의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스가 정반대죠. 근데 이 뉴스가 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 GDP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또 이걸 자화자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도 뒷받침돼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민생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GDP니 뭐니 이런 문제들 떠나서, 숫자를 떠나서 당장 이제 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만나서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전부 죽겠다 그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수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체감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MF나 이런 외국 금융기구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지들,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책임지고 있는 이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문제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게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렵고 GDP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상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뭐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게 큰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야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문제만 이제 수준만이 아니라 이게 그 이상의 지금 좀 절망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나 집권하는 쪽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보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안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충분히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또 다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그 만남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A4 용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모두 발언했던 네. 부분, 또 기자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두 다 사실 공개가 됐고 네. 그 모두 발언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모두 발언에 앞서서 인사 날씨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기자들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 아직 그러면서 발언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모두 나올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 예상을 못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안 했다는 것이 영수회담 준비에 있어서 그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두 발언을 준비할까요? 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최소한에. 네. 그런데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괜찮다,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전달을 모두 발언에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대통령은 역시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모두 발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신의 반응이 방송에는 나갔는데 이거를 듣고 정말 경청을 하자니 경청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송만 생각하고 이미지 방송, 관리만 한 게 카메라가 아니었나. 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둘 다 얻은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한테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딴 셈이죠. 아, 딴 셈이다. 왜냐면 뭐 일단 저기 지금 말씀하셨던 네. 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설명하셨는데 네. 이걸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시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네. 마련해 준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본인이 길게 하셨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못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영수회담 준비를 해간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그래서 꺼내서 본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노렸다거나 계획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의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뭐 나름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얘기할지 미리 준비해서 해갔다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더 땄다고 보는 게 현안은 거의 다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저기 영수회담에서도 지금 드러났지만 네. 아까 얘기한 거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 최근에 계속 드냐면 뭐 이제 좀 거슬러면 대파 사건도 사실 대파, 다 연결되는 것 예.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그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모든 이제 그 공격이나 아니면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예. 사실 결국은 그분이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현 상황이나 민심이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문제의 대파 발언도요. 네. 사실 잘 이제 더듬어 보면은 대파가 지금 뭐 875원이었나요? 875원. 예, 875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이걸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제대로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네. 스타일상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남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지금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그런 듯한 모습들만 보이면 충분한 것으로 대통령실이나 이 관련자들이 이제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앞으로도 뭐 소통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상황이 계속 악화되겠죠.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결국 영수회담에서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검찰에서 티타임하는 그런 모습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소통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일방적 소통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 이번에 질문 허용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와 잠깐의 그 짧은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답변을 막 해석하느라고 막 하는데도 해석이 안 된다, 결론은. 그 정도로 사실은 기자들이라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박절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물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까지도 이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면은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 지금 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정황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이 지금 뚜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었을 때 과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는 직접 직접 그렇게 뭐 사과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자들이 알아서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묻지 않겠지. 어디 분위기를 봐서 또 MBC 기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기대할 수가 없다. 묻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좀 돌출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기자라도 물을 게 너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걸 기자회견 하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월 22일자 기자인데요. 뭐 여러 군데에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제목을 읽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부활했나? 17개월만 하루 2번 기자 발급 질문 받은 윤. 제목이래요. 지난번에 22일 날인데 그날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2번 질문을 받을 기회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17개월 만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서특필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나 여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도어스태핑이 부활한 듯한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칭송이 쏟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는 뭐 우리나라 가장 큰 메이저 회사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칭송하는 기사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일단 대통령실부터 하루에 2번 질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소통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단한 걸로 할 정도의 인식이라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자회견은 이 수준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7개월 만에 그런 일이 소통이 겨우 벌어질 정도면 사실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비판을 하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칭송을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그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아예 없는 게 맞겠다.
기대를 못하는 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네. 일단 어디 소속이냐라고 먼저 묻는다. 왜냐면은 기존에도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어떤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뭐 그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한다고는 이제 결정은 났지만 네. 글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민정수석실 신설하는 조직 개편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아마 이달 초에 검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수석실 이름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법률수석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얘기는 네. 그렇게 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법률수석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신설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상 검사 출신이 오시겠죠. 그거는 뭐 검사 출신들 올 것이다. 그거는 뭐 그분들이 검사 출신이 오는 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왜 가지 싶은 곳도 가시는 또 저기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 네. 각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등등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부활시키려고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실이죠. 예. 수정관실에서 많은 문건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모든 대응 문건을 거기서 다 책임지고 통과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거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뉘면 법무법인 장모다. 아, 장모다. 네, 실제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응 문건도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뭐 검언 유착 이런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이 필요하다. 측근에 너무 검사 출신이 제일 편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일해보니 역시 말은 제일 잘 알아듣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좀 더 대통령 가까이 두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내 가까이 두겠다라는 의지이지 민심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입법사항은 아닌 거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실 구성은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이제 법률비서관이든 민정수석이든 설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설치한 그 조직을 그 특검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야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무부인 장모 얘기 나왔던 그 건들이 사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 위법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저기 그런 조직이 신설되면 꽤 큰 조직이 될 텐데 수석실부터 뭐 되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이 될 텐데 꼭 저기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저기 본인 디펜스 개인적인 그 비리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 자체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건가? 또는 정말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거를 문제 삼고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훈 변호사 지명을 했는데 어떤 적절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가 이제 2명으로 됐었는데 오동훈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인데요. 두 분 다 여권 출신,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권 추천 인사 2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뭐 기울어졌다 이미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원했던 사람은 김태규 변호사라고 공수처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의 공수처의 어떤 힘을 받으면은 굳이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인지 지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동훈 이제 변호사를 지명을 한 거는 오동훈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명순 변호사보다는 둘 다 여권 추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소통에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대한 그립을 하기에는 처장 맨 위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가 되지 밑에 부장한테까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공수처장 중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런데 오동훈 변호사는 연선 27기고요. 네. 이명순 변호사는 연선 22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네, 대통령은 연선 23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배가 낫다. 네, 좀 더 낮은 기수로 해야 그나마도 이제 뭐 또 임명될 뭐 법률 비서관이라든지 소통하기에는 네.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동훈 변호사를 지명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둘 다 여권 추천 인사였고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지만 또 하는 말이 네.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 딱 검찰에서 하던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임명장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공수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판사 출신이니까 좀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네. 이후 뭐 다른 분들이 다시 또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아.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문제됐던 것 중에 좀 덜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덜하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분을 찬성한다는 건 아니라 네.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공수처장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민주당에서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뭐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다면 결국은 검사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지금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 간다는 게 아무래도 공수처가 이제 검찰을 견제하고 상대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어쩔 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선 후배니까 더 만만하게는 좀 표현이 그렇군요. 어쨌든 더 편하게 볼 수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분이 모르겠어요. 법학과 출신들끼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연선 선배나 후배한테 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역시 전혀 느낌 받는 네,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분은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고 돌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결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네. 또 곧 뭐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출까지 그 임시적으로 관리형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관리형이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은 정말 개혁, 혁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네. 관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8년 전에 은퇴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된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도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하. 예, 좀 그렇게 보여져요. 원내대표 경선도 원래 내일이었는데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 원래 출마한다고 이렇게 단독 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뭔가 내부 상황이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제 예. 대패했잖아요. 그렇죠. 대패를 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상당 부분 예측됐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내에서 이제까지 어쨌든 뭐 반강제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지금 왔던 건데 예. 그런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차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후에 정치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대표가 결국은 전체적 당의 가장 그 당권을 쥐고 그렇죠. 자기 사람을 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에 모든 관심이 쏟아질 거고 네. 그런 측면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로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황우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전형적인 친박 인사로 제가 기억을 예전에. 하고, 예. 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죠? 좀 논란을 남기셨어요. 제가 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옛날에 했던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사회부총리 했었어요. 예, 그거 밀었던 분이고요. 네.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말씀하셨던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지금 민심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관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아. 옛날에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고 뭐 박근혜 때 인물 그리고 박근혜 때도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분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비대위에 기대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민심이나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리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를 봤는데 글쎄요. 이게 또 합의가 되긴 됐는데 본회의가 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갖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처리될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법 자체를 국회법 자체의 취지를 전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이제 조항을 손 보면서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가 재정 취지가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미진하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압수수색 이걸 자꾸 압수수색 검찰의 압수수색권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청구권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열지를 않아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하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해외 순방을 막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주는 게 총선의 민심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무산되면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4일날 순방 가긴 하는데 이거 직권으로 개의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인 태도로는 직권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인데 이 김진표 이제 국회의장 쪽으로 얘기가 좀 이제 화제가 넘어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김진표 의장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이른바 3대 정치개혁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제 뭐 사실상 은퇴소송 비슷하게 가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태운 이제 그런 걸 하셨으니까 그거 다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가야죠. 근데 나가신다니까. 순방. 그러니까 뭐 특검은 그렇다고 치도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치개혁이라면서. 그리고 또 이분이 며칠 전에는 개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뭐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나가시겠대요.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뭐 순방을 가야 되는 그런 뭐 필요성 같은 것도 인정을 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국내 현안이 지금 당장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국내 현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양보를 한 건데 그 양보 지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양보를 했고 어쨌든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건데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나간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무슨 생각이신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 또 김필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